제가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신데 키가 좀 작고 몸은 이제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분이시고 입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6달 전쯤에 밀가루 음식을 먹고 심하게 체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드러기가 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 약을 또 드시고 뭐 연고 바르고 하는데 그 약을 먹을 때만 잠깐만 괜찮고 계속 증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대에도 식중독처럼 두드러기가 이제 심하셔서 양약을 오래 드신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얼굴, 온몸의 뾰루지가 아주 굵고 이제 심하게 돋고 가려움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두껍게 부풀고 앞 가렵고 하다 보니까 밤에 이거 긁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가끔 어지러운 증상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평상시에도 변비가 많아요. 그리고 가스도 잘 차고 해서 예전에 대장에 이제 용종이 있어서 그 수술도 하신 경험이 있고, 이분의 이제 식습관이 좋지를 못한데 아주 급히 드시고 과식을 하는 경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체하면서 늘 위장약을 이제 달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항상 속이 답답해서 한숨도 쉬고 이제 뭐 가슴도 아파서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분이거든요. 긴장도 잘하고. 근데 또 하시는 일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피부가 불편할 때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때 불편하지 않으냐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소화기를 조절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의 모습이 이제 키가 작고 살이 찌고 입이 크고 얼굴이 붓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위장 기능은 원래 튼튼하게 타고난 분이에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습을 괜히 써놓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의 기본 체질을 알기 위해서 이제 써놓는 거예요. 진맥을 했더니 위장에 열이 아주 많이 쌓여 있고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소화기는 튼튼한 편이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과식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또 빨리 먹는 습관까지 있어서 더 잘 체해요. 그러면 이분은 늘 위를 혹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일을 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위장 기능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타고나도 나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몸에 이제 담음이 쌓이고 위장에 열이 쌓이고 그러면 속에 열이 쌓여서 피부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기 증상이고 가렵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걸 꼭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살려고 가려운 거예요. 속에 있는 열을 좀 흩어주고 싶어서 두드러기 돋아나고 여기 좀 봐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거죽에서 덮어놓으면 독소는 자꾸 속으로 들어가니까 병은 더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열이 빠지지 못해서 두드러기로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식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한 10분이 드셨다. 그럼 10명이 다 식중독 걸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은 그냥 배만 살짝 아프고 설사 한 번 하고 끝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피부 쪽에 문제가 오거나 식중독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소화기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더 반응을 민감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은 변비가 잘 생기고 가스가 잘 차는데 대부분의 변비가 있고 가스가 차는 분들은 피부 호흡하고 대장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자꾸 독소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드러기, 피부 가렵고 긁으면 붉게 부풀어 오르고 또 심하면 용종도 생기게 되죠. 이분도 용종 수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 쉬고 이제 또 어지럽고 이런 증상도 오는 거죠. 두드러기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드러기는 겉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죠. 원인이 다 다른데 이분은 소화기 때문에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담음을 없애는 이런 치료를 해드려야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 치료를 위장 기능 좋게 해서 열을 흩어주고 노폐물 없애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차츰 뭐 이제 가슴 답답한 거라든지 한숨 쉬는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좋아지셨고 피부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화기가 튼튼한 분들은요 몸이 좋아지고 나면 그거 잊어버려요. 다시 또 과식을 하고 또 이제 자극 음식 드시고 과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기가 또 재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해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뭐 어떻게 생활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대부분의 우리 질환은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시면 이거 완치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완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본인이 생활 습관을 조심하지 않으면 완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치료가 잘 돼서 한동안 좋아지다가 무리하니까 다시 나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이 전생의 그 나쁜 습을 이 생에도 고치지 못하면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습이 그만큼 없애기가 힘들고 고치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습을 못 고치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잠을 자는 자세예요. 어떻게 자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건 나쁘고 옆으로 누워서 새어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항문이 살짝 열리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옆으로 누워서 자면 항문이 살짝 열리면서 그 항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한 기운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 항문 질환이나 피부 질환이 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똑바로 누워서 자면 심기능이 허한 사람이거나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이렇게 자면서 가위가 잘 눌리고 꿈을 꿀 때 잘 놀래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기들 이렇게 똑바로 눕혀놓으면 잘 놀래요. 심하면 경기도 해요. 그래서 아기들 왜 이렇게 길러보셔서 알지만 똑바로 눕히고 이불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옆으로 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마음도 안정시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다 잘 됐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체중도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조심을 하셔야 이런 증상이 이제 재발을 안 해요.